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초록뱀 미디어 뭔가가 있다. 영끌 증자 이유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게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시간을 내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초록뱀 미디어는 이 드라마 영상 제작을 주로 많이 하는 업체고요. 자, 볼게요. 보시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이 펜트하우스죠. 펜트하우스를 만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콤은 하이킥 시리즈, 그리고 감자별, 등짝 하이킥, 이런 IP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 관련된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진행을 하는 어느 날이라는 이제 드라마도 만드는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광자, 오케이 광자매, 오케이 광자매라는 이런 드라마 시리즈를 주로 많이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뭔가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외로 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자를 얼마나 했는지 볼게요. 참고로 동사는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5,860억이고요. 이 5,860억 중에 오늘 무려 제가 보니까 한 1,100억 정도를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 군데서 일단 공시를 두 번 냈고요. 6시 51분과 6시 53분 이제 HTS를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볼게요. 얼마를 받았는지. 주식 수는 2,600만 주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2,600만 주. 금액으로는 750억 정도. 3자 배정으로 받고요. 3자 배정은 이렇게 딱 찍어서 너 나한테 그러니까 돈 빌려줘 라고 해서 알았어 빌려줄게 라고 해서 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이제 3자 배정으로 증자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증자를 했는지 3자 배정의 목적을 이제 보시면 관련돼서 증자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은 IP 확보, 그러니까 동사가 여러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인데 IP를 또 확보를 한대요. 그리고 종합 컨텐츠 사업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 그러니까 동사가 뭐를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컨텐츠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무슨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제 얼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어떤 업체들과 시너지를 시너지에 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초록뱀 컴퍼니, 이 동사가 이제 최대 주주의 초록뱀 컴퍼니가 증자를 많이 했고요. 다 의무 부여는 1년입니다. 1년 정도고, 우리홈쇼핑이 있고요. 그리고 빗썸코리아. 근데 빗썸코리아와 버킷스튜디오 그리고 비덴트는 다 엮여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코인 거래소가 빗썸이잖아요. 빗썸에 아마 이제 주주가 비덴트, 버킷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세 회사는 얽혀 있다. 이 코인 거래소와 더불어서 NFC와 엮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버킷 스튜디오는
최근에 이정재 씨가 소속되어 있는 아트 컴퍼니에 대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속사에 대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격으로 아트 컴퍼니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아트 컴퍼니에서도 또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면 또 이런 뭐 초록뱀 쪽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YG 플러스는 아시다시피 YG의 자회사. 참고로 이제 하이브가 YG 플러스의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통해서 이제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블랙핑크가 여러 가지 굿즈, 팬 굿즈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럼 역시 이것도 NFC와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NFC를 이제 컨텐츠로 엮어서 판매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또 3자 배정 유상증자 보시죠. 이번에는 금액은 50억입니다. 50억이고요.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 보죠. 역시 신주인수권으로 했고, 증자의 목적은 역시 IP 확보 및 종합 컨텐츠 사업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입니다. 어디에다 했는지 보죠. 위메이드 트리. 최근에 핫한 그런 업체죠. 이 위메이드 쪽에 이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인데, 이 위메이드 트리가 그러니까 미르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으니까 차라리 위메이드 트리를 위메이드 쪽으로 흡수 합병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메이드 쪽 관련된 회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메이드도 이 NFC 쪽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이게 합쳐서 이제 800억이죠. 750억, 50억, 800억. 여기는 $300억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전환사채 CB죠. CB를 300억을 발행을 하는데 어디다 발행을 하는지 보죠. 그래서 라비노 투자조합이라는 곳에서 3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억을 이제 증자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라비노 투자조합의 최대 주주가 W 투자금융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W 투자금융이 결국엔 초록뱀 미디어의 자회사입니다. 보시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 되는 부분 보시면 W 투자금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300억은 이 동사 연계된 회사로 투자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0억 정도의 투자인데 800억은 다른 쪽. 근데 대부분의 투자 회사가 비트코인 쪽 아니면 이 NFC 쪽 연계되는 회사의 자금이죠. 그리고 300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부분이다. 근데 300억이 돈이 크잖아요. 네, 엄청나게 크죠. 절대로 이제 적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 초록뱀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사활을 걸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자체가 6천억 정도인데 6천억에 한 거의 뭐 꽤 많은 금액으로 증자를 받은 거잖아요. 한꺼번에. 그것도 한꺼번에 받은 거죠. 그런 거는 무슨 큰 회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인수를 하는 업체는 이제 국내 회사는 아닌 것 같고 해외 업체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NFC를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 사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는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용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오디오 테이프, 이런 이제 테이프를 통해서 영상을 틀었었던 부분을 이제 지적재산권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소장용으로 NFC를 이렇게 묶어서 판매를 하면 더 부가가치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작년 2020년 9월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제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어느 가격으로는 한 2,200원에서 3,000원 정도 내에서 움직였다가 이제 3,000원을 딱 딛고 디려 섰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우상향으로 전개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로 봤을 때는 NFC라 조금이라도 엮여 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해도 뭐 4,000원 이상, 뭐 5,000원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초록뱅 컴퍼니 자체도 이 싸이월드 쪽과 좀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사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 쪽 관련된 부분은 둘째 되더라도 IP를 가지고 무슨 NFC와 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방송을 열었고요. 그래서 동사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조금은 그 NFC 쪽 연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장이 되면 그러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다 보호회수가 뭐 1년 정도씩은 묶여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풀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턴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